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타상학교 12조가 먼저 하게 돼서 다음 주에 미안함을 금치 못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것은 저희 4개의 주제들 중에서 제 1주제 중에서 재미있는 랩실 수업 만들기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 1주제와 주제 4에 나와 있는 주제 4회가 우리 학원의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그 두 가지 선택했는데요. 이 1의 내용과 4의 내용들이 맞물려서 1의 내용이 잘 되면은 이런 4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저희가 집중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제 1에서는 랩실 수업 물론 각자 선생님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훌륭하게 자기 능력표를 하겠지만은 저희는 첫 번째로 강사가 어떻게 그 랩실 수업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강사는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가 그 준비와 더불어서 그 업된 분위기로 처지지 않은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사가 그런 어떤 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분위기만 조성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강사는 랩실에서 굉장히 제일 따분한 것들이 아이들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눌러내고 손가락을 그 카운팅하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은 그 계속 아이들 옆에서 아이들에게 호응을 해주면서 그 즐거운 수업 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지금 그 2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강사만 즐거워서만 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즐겁게 랩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때 랩실에서 가장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어떻게 해서 성취도를 느낄 것인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잘하겠지만 저희들은 초점을 그 중간 이하의 아이들에게 한번 높이를 둬봤습니다. 중간 이하 아이들은 가장 큰 문제가 그 많은 분량의 양들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화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버거워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 밥을 너무 많이 먹고 나면 정말 이렇게 토하 싶을 정도로 아이들도 너무나 이렇게 자기가 먹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고 나면 소화를 해내지 못해서 그 일 자체가 흥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능력에 맞도록 그 양을 알맞게 조절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알맞은 양을 누가 조절하죠? 강사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사가 해야 될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랩실에서 자기 능력만큼 훌륭하게 암기를 해낼 수 있도록 적절한 양을 부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저희 밑에 보면은 강사가 학생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럼 그런 판단의 매개체를 무엇으로 둘 것인가.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점검표를 구비함으로써 적절한 진도 적용을 하도록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절한 그 자료로는 지금 별첨자를 일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라클 그 시트예요. 미라클 시트인데 이렇게 해서 미라클 시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하루에 20개도 외우고 30개도 외우지만 되지 않은 아이들은 5개 외우는 것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또한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센텐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양을 조절할 때는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분류하고 오늘 새롭게 외우는 5개를 한개 누적을 해서 그 다음 날은 또 그 전날까지 했던 10개와 새롭게 하는 5개를 누적을 해서 암기를 시키면은 아이는 일단 뭐할 때 성취감을 느끼죠? 내가 그 일을 잘 해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어떤 무엇을 책을 완전하게 끝낸다는, 그러니까 책을 한 달에 한 권을 끝낸다 이 개념보다는 아이가 얼마만큼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잘 훌륭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느냐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충분하게 자기 능력을 올바로 그 발휘를 했을 때 랩실에서 좀 더 즐겁고 흥미롭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아주 간단하게 랩실에서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 강사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자기 그 준비를 좀 충분하게 해내고 자기 감정도 조절을 좀 잘하고, 그래서 아이들
아이들과 호흡을 잘 맞춰 나가면서 수업 시간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끌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내가 뭐 즐겁게, 좀 더 즐겁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강사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은 항상 그 강사가 잘 아이를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아이가 이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강사가 유유적절하게 진도를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원장님께서 아이들이 고학년 내실 수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시하고 굉장히 일 자체를 그러니까 힘들어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밑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은 이런 내실 수업을 어떻게 또 즐겁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근데 이제 강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아이들 고학년이다 그러면 자꾸 이 그래머를 나가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래머만큼 사실 아이들한테 되게 지루한 수업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그 영어 강사분들 대부분들이 이 레벨들이 좀 높으시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떠한 형식으로든 자기의 능력을 자꾸만 꿰차서 아이에게 그 그래머적으로 계속 넘어가려고 해요. 얘들아 이거 주어고 이거 동사고 얘네들은 어디 가고, 의문문일 때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서 자꾸 아이들한테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사들이 그런 자기의 능력은 좋지만은 서열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 이외의 능력들을 섣불리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저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이 물론 뭐 지루해하고 그 일 자체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아이들이 좀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은 그 적절한 당근과 채찍 방법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각 학원에서 많은 행사 준비들과 더불어서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유유적절하게 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동계부여를 해도 자기들끼리 쉽게 말하면 뭐 잔머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 열심히 굴려가면서 나름대로 랩실에서 즐겁게 잘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순위에 따라서 문화상품권도 주고 있고 각 학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니 별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유유적절한 당근과 채찍의 방법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제 4에 대해서 논의를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요. 저희는 마케팅에 있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내부적인 마케팅과 내부 마케팅을 했는데, 각 조당 10분의 여유를 줬다고 해서 저희는 한 가지만 택했습니다. 내부 마케팅에 초점을 뒀는데, 내부 마케팅에서 그 중에서도 저희는 돈이 안 드는 마케팅에 좀 초점을 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안 들을까?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방법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상적인 마케팅들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문자로 전송을 한다든가, 또는 뭐 카페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아이들을 좀 등재시켜서 부모님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발표회를 개최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작업들인데요. 이 일들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원장님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직접 동영상을 찍으시기도 하시지만은 대부분의 원장님,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어제 한 원장님은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수업을 안 하고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업을 하시지 않는 원장님들이 동영상을 찍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강사분들이 그 일을 잘 해내면 다행이지만 또 그 일도 사실 우리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원장님들이 반드시 설명을 좀 해서, 얘들아 그 강사분들한테 유닛 만을 끝냈을 때는 동영상 하나 찍자, 스크립트 한번 외웁시다 해서 한번 찍고 보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학원에 와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 2시에서 5시 사이잖아요. 가장 많이 몰릴 때 동영상 하나 찍어서 엄마한테 문자를 뿅 하고 보내는데 엄마가 막 감동. 옆집 아줌마들이랑 커피 마시고 있는데 자기 딸내미 막 줄줄줄 하니까 막 감동의 도가니에 빠지셔가지고 막 매우 감사해가지고 막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알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발표회를 개최하는, 발표하시면은 굉장히 발표회, 여기 혹시 나는 1년에 발표회 2번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만 있습니다. 제가 발표회를 하고 있는데 발표회를 너무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일상에 하고 있는 거, 우리 애 들어온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걔가 발표를 하겠어? 부모님들이 안 오세요. 근데 제가 오시라고 문자 보내줘요. 걔 소개해야 되잖아요. 소개할 때 반드시 이제 모션도 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그 아이가 그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 좀 시간 나시면 모자 같은 것도, 또 우리 뭐 장갑 같은 거 구비를 좀 하셔서 아이들이 그런 주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가는 발표를 좀 자그맣게
봄에 한번 하고 크리스마스 전에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으세요. 부모님들 거기에서 저는 사실 학원 원생은 없어요. 학원 원생은 없는데 나가지는 않아요. 여지까지 나가는 데는 없어요. 새롭게 들어오는 애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나가는 애가 없다는 거죠. 인구가 워낙 시골의 인구가 손에 꼽히는 인구가 한계가 있는데 나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성장 과정들을 동영상 과정을 보시면 카페에 가면은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우리 아들내미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카페에 가서 봤는데 걔 7살 때 I am 좋아했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막 치게 듣는 거예요. 우리 애가 너무 잘하고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걔가 플로리드 픽 칭칭칭칭칭 하면서 막 웃으면서 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또 그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은 이런 작은 거에서 감동을 받기 때문에 저는 또 항상 우리 어머니들 고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서예를 하기 이전에 제가 학습지를 했기 때문에 늘 고객은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제가 고객 중심의 사고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나의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고객의 니즈를 내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러한 내부적인 마케팅들을 좀 잘해서 최후의 목표가 바로 고객 감동을 통한 신뢰 구축 및 차별화 전략을 스스로 구축해내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고 돈이 안 드는 마케팅 정말 돈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행하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원장님 발표할 일도 없던 원장님이 자기 발표할 일이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세요? 그랬더니 막 시민회관 빌리시고 엄마들이 거창하게 해야 되는데 막 이벤트 불러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꾸미실까 막 고민하세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장을 해서 이쁘게 앉아가지고 엄마를 귤 하나씩 드리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 1과 주제 4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런 발표회가 뭐 때문에 발표가 되는지 잘 들어서 잘 말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랩실에서 충분하게 선생님들이 즐겁게 이끌어 간다면은 얼마든지 아이가 발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내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계속 저희 우리 팀장님께서 그 얘기를 받으셔줘라. 제가 굉장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들내미가 지금 10살인데 뉴질랜드에 가 있어요. 근데 걔 별명이 어메이징 가이예요. 걔가 왜 어메이징 가이냐면 한국의 아이가 스피치 대회를 나와서 1, 2등을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물다고요. 그 나라에서. 근데 이 아이가 지금 2년 연차 계속 스피치 대회에서 2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2등을 하냐면 얘는 늘 아이마이 하면서 앞에 나가가지고 이거 발표를 했거든요. 늘 동영상 찍기 때문에 누가 카메라 확 들이대고 그 넓은 강당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늘 자기가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스를 학교에서 던져주면 그 외국 아이들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걔네들 동영상을 보니까 다들 처음에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늘 동영상 찍으니까 툭툭 가가지고 아이마이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이마이의 최고의 장점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긍지와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남들 앞에서 발표력을 넓힐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내일부터 당장 가셔서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앞에 나서서 나를 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내부 마케팅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시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주제 1과 4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